네, 안녕하세요. 미술가 강민성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음, 그간 찍어왔던 영상들이 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나 우연히 또 지나가다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아, 이 사람 그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알아보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의외였던 점은 어 우리가 그 유튜브를 사실 지금은 이제 TV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군다나 유튜브에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넣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TV와는 다르게 TV는 편성표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편의성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를 TV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유튜브도 그 매체 중에 하나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가 이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지만, 유튜브 검색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입시 내지 한예종 조형예술과 뭐 이렇게 검색어를 넣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영상이 제가 찍었던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냥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조금의 어떤 되게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어쨌든 특정 검색어에서 제가 영상이 가장 위에 뜬다는 게 좀 이제 낯설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 검색어를 넣어서 찾아보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생겼을 수도 있고, 때문에 아니면 아직 여전히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없으면은 또 이제 제가 많이 뜨겠죠. 그러면은 또 학교 동료분들이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 많이 불편하고 또 신경 쓰이고 이런저런 얘기 들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긴 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다시 먹고 이제 저한테 도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다시 찍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지우고 나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명의 분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뭐 걔 중에는 따로 연락처를 이제 물어봐서 연락을 드리고 지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게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고,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대단한 게 없고, 전혀 제가 과외 수업을 하거나 예종 조형예술과에 대해서 강의라고 하면 너무 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제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기초적으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미술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갖다 뺏겨서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종 조형예술가 입시에도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대상이든 보이지 않는 대상이든 어떤 것을 미술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최종 표현된 결과물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매개물인 미술이 있고 내가 만든 미술품이 있고 작품이 있고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것을 만드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개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 미술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술품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결과물로 미술품으로 가져올 때 이걸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번역이 뭐냐면 미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재해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콜라캔 하나를 그려도 그 콜라캔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콜라캔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 어떤 책을 통해서 읽기도 했고 뭐 어떤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해서 내가 콜라캔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뭐 탄산이 몸에 좋지 않기도 하고 뭐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뭐 어떤 노동력을 이렇게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정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코카콜라의 그 빨간색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도로 마치 뭐 이건 너무 단순하긴 한데 그냥 예시를 위해서 그 빨간색을 마치 사람의 피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뭐 이렇게 컵에 콜라를 따랐는데 그 콜라가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하죠. 근데 당장 뭐 수많은 미술가들이 작업이나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순간에 그냥 생각해낸 되게 단순한 예시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필을 그리든 콜라를 그리든 그 다음에 뭐 물을 그리든 아니면 나는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뭐 사랑을 그리든 거기에는 항상 재해석 그 작가로서 표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재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또 글에서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 놓치냐면 특히 고3 이제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장을 경험을 해본 그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으면 그 시험 문제에 갇힙니다. 갇혀서 예를 들어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죠? 그 건어물 이런 것들 나오고 그것들의 뭐 양감, 뭐 질감 뭐 이런 거 표현을 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차 시험에서 근데 그게 양감, 질감 표현하라고 해서 그냥 그걸 문제에서 양감, 질감 표현하라고 했네. 양감, 질감 표현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종이 학생을 뽑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모든 대학마다 슬로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로건을 보면 예종의 슬로건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의 사람을 뽑는데 창조적인 사람들을 뽑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소수를 뽑는데 각자 다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오면은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나이대도 정말 다양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체성도 각자 너무 다르고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 시험을 문제를 품에 있어서도 정답이 있다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는 전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한예종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대할 때는 정답이 있다는 그 전제를 아예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만드는 것이다, 작품으로. 그때 그 시험장에서 만드는 작업물로 내 정답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내 정답에 해당하는 그 작업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것에 줄을 두고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본인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종 조형예술과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 자체가, 대체적으로 제가 양상을 보면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예종 조형예술과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제가 겪었던 학생분들은 준비 기간도 다 짧고, 그다음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종을 합격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다른 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종 미술원 입시가 조형예술과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랑 많이 유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형처럼 보인다 하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시가 예종이랑 좀 유형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면은 너무나 이 두 대학은 다른 학교랑 그 입시 방향이나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근데 그 특징이 뭔가 내가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한예종 서울대의 입시 스타일인데, 훨씬 더 시간을 적게 들여요, 학생들이. 학원도 덜 다니고, 물론 학원을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혼자 했었고, 혼자 준비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건데,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한 달 남겨놓고 저 이제부터 준비할 거예요,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에, 이런 친구들도, 물론 그 친구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친구들이 특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잠재력이 보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준비할 때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지, 아무리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투자를 생각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하고 간접 경험하고, 또 자기보다 경험을 많이 한 선생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듣고, 이제 미술에 대해서, 본인 작업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이렇게 자기 안에 체화가 돼서 좀 저변에 깔려 있어야 미술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실기 경험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야 좀 유연하게 문제를 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내가 적어도 내가 한예종 조형미술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지 서울대 미술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남았다. 그러면 당장 시작을 바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혼자 하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 좀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거,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 어떤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 뭘 해라 라고 나왔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만의 재해석과 나만의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 거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가장 잘 안 지켜진다기보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모두 그 시험 준비하시는 데에, 그 다음에 합격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